네, 오늘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할 거고, 여기가 시험에 안 들어가가지고 원래 그 수상 파트라고 조금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어쨌든 그 도형 파트에 같이 붙어 있는 애인데 여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수하 파트를 들어가서 하면은 될 것 같고, 오늘이 7월 10일이고 여러분 방학 19일에 하고 광동고 21일에 하고 개학 14일에 하거든. 광동고는 9일에 하고, 광동고는 뭐 한 2주 반밖에 안 돼. 진적고가 방학을 되게 길게 하네. 호남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오늘 7월 10일이고 8월 15일, 물론 이 전에 방학 끝나는 학교들도 있지만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냥 한 달, 이거 한 달 동안 수하 파트를 다 나가야 돼. 수하 파트는 그 집합명제, 그 다음에 함수에서 그냥 함수랑 여기 유리함수, 무리함수 있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많지 않지만 이 함수 파트 중간에서 끊어지거든요.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그래서 집합명제랑 함수를 여러분이 잘 해야 되는데, 이 집합명제라는 게 이 뒤에 있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만들어냈다고 하긴 그렇고 배우는 파트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려워. 처음에 그 배울 때 조금 개념들이 어려워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뒤에 것들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 평행이동이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가 학교 중간고사 다음에 볼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유리수, 무리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누고, 이 경우의 수가 나중에 선택 과목에 있는 확률과 통계로 이어집니다. 확통으로. 그 확통으로 이어지는데 확통 고3 때 배워. 1학년 때 한번 그냥 잠깐 하고 고3 때 다시 배우니까 여기도 잘 해놔야 나중에 고3 때 배우는 거 잘 할 수 있겠죠. 그런 거고요. 어쨌든 한 달 동안 잘 진도 나갈 때 제발 정신 차리고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행이동 해볼게요. 책 보시면 평행이동 프린트 보시면 똑같이 첫 번째 점의 이동이 있어. 점의 이동. 점의 평행이동이 있어. 점이나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평행하게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해. 중학교 때 이미 한번 해봤어. 그래서 픽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그냥 x에다 뭐 해? a를 더해. 그냥 더해. 뭐 거미? 한 물어달라 그래. 스파이더맨 될 수 있어. 괜찮아. 두면은 널 공격하진 않을 거야. 그냥 더하면 돼요. 점의 이동은. 알겠죠? 점의 이동 더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좌표평면에 1,2라는 점이 있었어.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킨대. 그럼 x축으로 1만큼 가면 어디에 가? 얘가 x축으로 1만큼 가면 2, y축으로 3만큼 가면 하나, 둘, 셋 칸 내려가니까 어디로 가? 2,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이게 점의 이동이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 알겠죠? 그냥 x 더해주고 y에다 더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다는 것은 y축의 음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함을 뜻한다. 그냥 마이너스라는 건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고, 네. 점의 이동은 그냥 더해주면 된다.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고. 해봅시다. 다음 점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구하죠. 그럼 0,0에서 가면 어디로 가? 3, 마이너스 2로 가겠죠. 2에서 가면 어디로 가? 5, 3으로 가겠죠. 5, 3으로. 그죠?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 뭐래? 두 번째. 도형의 평행이동이죠. 도형. 우리가 여기서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점과 도형을 나눠서 기억해야 되는데, 이 도형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식. y는 어쩌고 꼴로 생겨있던가 혹은 fx는 어쩌고 꼴로 생겨있는 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형의 이동은 그래프나 식이다.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좌표평면위의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여 있대. 이렇게. 이것도 처음 보는 형태인데, F라는 건 식이라는 뜻이야. 식. 근데 그 F가 X랑 Y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X랑 Y로. 알겠죠? X랑 Y로 구성되어 있고 는 0꼴로 되어 있어. 이때 좌표평면 위에 Y는 X, Y는 0꼴로 나타나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쓴대? X 대신에 뭐라고 쓴대? X 빼기 A, Y 대신에 Y 빼기 B라고 쓴대. 이때 이 화살표를 뭘로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 이 화살표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점은 그냥 어떻게 써? 그냥 더했지. 얘는 뭐해? 빼준다. 이게 서로 반대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해가 덜 되겠지만, 이제 여기 막 그림이 이렇게 있고 막 넘어간 다음에 보시면 넘어가서 이게 다 잘리는구나. 너네 이게 내가 줌 해놔가지고. 네, 여기 볼게요. 보기 2 볼게요. 일단 보기 2. 이쪽 밑에 보기 2 있어요? 넘기면 있어요. 보기 2. 이렇게 해도 안 되죠. 보기 2 볼게요. 평행이동 x, y에 의해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에 의해요. 점 얘가 이렇게 옮겨졌대. 옮겨졌을 때 a, b의 값을 구하재.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어. y축으로는? 그죠? 5만큼 간 거죠. 5만큼. 그러면 이 x에다가 a를 더했더니 얘가 된 거니까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 돼. 점일 때는 그냥 써주면 돼. 그냥 점일 때는 그냥 써주면 돼. 얘가 a야. 그러면 얘가 뭐겠어? b겠죠. a랑 b의 값을 구하세요 하면, 점에서는 a를 그냥 마이너스 3, b를 5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점에서는. 근데 밑에 보시면 평행이동에 의해 점이 여기 앞에 f 있어 없어? 는 0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그냥 점의 이동인 거야. f랑 는 0이 있으면 뭐의 이동인 거야? 도형의 이동인 거야. 그걸 구분해 주시면 돼요. 점의 이동에 의해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에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등장하잖아. 그럼 식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게 첫 번째 1차 방정식인데 2에 x 대신에 x축으로 3만큼 갔어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x 빼기 3을 쓴다는 거야. x 빼기 3. 식에서는 빼기 3. 마이너스 y 대신에 얼마를 쓰겠어?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쓰겠죠. 이 화살표를 뭐처럼 생각하자고? 식에서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됐으니까 플러스라고 쓴 거야. 이해되죠? y는 그대로 써요? 아, 미안해요. 여기 y를 한 번 더 썼어요. y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더하기 1은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1 더하니까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밑에 두 번째는 이거 뭐야? 무슨 식이야? 원의 방정식이지? 원에서도 똑같이 쓰면 돼. x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3만큼. 그럼 어떻게 써? x 대신에 x 빼기 3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돼. y 빼기 1이었는데 y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마이너스 2만큼 가니까 y 플러스 2를 쓴다 그랬지. y 대신에. 거기에 누가 있어? 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더하기 1 제곱은 4 이렇게. 3번은 뭐죠? 3번 이렇게 생긴 식 뭐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2 무슨 식이야? 그냥 2차 방정식이야.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포물선이라고 해. 알겠지? 얘가 2차 방정식이고 2차 함수고, 얘를 도형의 이름으로는 포물선이라고 해. 포물선. 알겠죠? 포물선. 네. 2차 함수 포물선. 그럼 얘도 어떻게 쓸 거냐면 y 대신에 얼마를 쓰냐면 마이너스 2를 써요. 그러니까 y 더하기 2를 쓰겠죠. 는 x 대신에 얼마를 써요? x 빼기 3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이쁘게 쓰면 y는 x 3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씁니다. 이게 3번의 답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다루는 건 세 개를 다루는 거야, 크게. 첫 번째 뭘 다뤄? 1차 함수를 다뤄. 이게 1번이야, 1번. 1차 함수. 1번이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다른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해? 두 개로? 직선이라고 해, 직선.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직선? 직선은 뭐가 제일 중요해? 맞아, 기울기가 제일 중요해. 직선은 기울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 봐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y 이쪽으로 넘기니까 얼마였어, 기울기? 2였지, x 앞에 계수 2. 근데 이거 도형의 이동하고 나서 y 이쪽으로 넘기니까 기울기 2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치? 도형의 이동을 해도 기울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평행 이동에서는 평행 이동을 하면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 알겠죠? 평행 이동에서는 기울기 변하지 않아. 평행 이동은 안 된다라는 것처럼 썼는데 어쨌든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기울기가 제일 중요해.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었어.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가지고 갔대. 그럼 여기 있던 점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가니까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점들이 똑같이 움직이겠지, 이렇게. 그죠? 그럼 기울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냥 어떤 게 생기는 거야? 평행한 직선이 생기는 거야. 평행한 직선. 평행 이동에서는. 알겠죠? 거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 보세요. 그래서 1차 함수, 직선. 1차 함수는 직선이라고 쓴다. 알겠죠? 왜 1차 함수야, 얘는? 이름이? 왜 1차 함수야? 그죠? 차수 하나라서. 차수가 누가? x의 차수가 1차라서 1차 함수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건 뭐라고? 두 번째 나온 건? 원이야, 원. 원방이야, 원방.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원의 식을 딱 봤어.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처음에 찾는 게 뭐야? 맞아, 원의 중심이 제일 중요해. 원의 중심, 원 만들고. 원은 중심이 제일 중요해, 중심. 원의 중심. 두 번째, 뭐가 중요하죠? 반지름이 중요해, 맞아. 우리가 중심이랑 반지름만 알려주면 원의 방정식을 쓸 수 있잖아, 그치? 맞죠? 중심과 반지름 알려주면 원의 방정식 쓸 수 있잖아. 그럼 이때 평행 이동을 한다는 거는 중심이 바뀌는 거야, 반지름이 바뀌는 거야? 평행 이동을 하면 중심이 바뀌어, 반지름이 바뀌어? 중심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만 이동시켜주면 돼. 그럼 해보자. 다시 2번. 2번의 중심이 얼마였지? 0,1이 중심이었어. 반지름은 2였어. 반지름은 2였어. 그럼 이거 점이네. 중심은 점이네. 점을 어떻게 옮겼대?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겼대. 그럼 얘 옮기면 어디로 가? 3,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2야. 그럼 요거 중심이 요거고 반지름이 요거인 원의 방정식을 쓰면 x-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럼 얘랑 똑같지? 맞죠? 이해되죠? 그래서 뭘 보면 된다? 원의 방정식은 중심을 보면 된다. 중심.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 얘도 평행이동하면 변하지 않는다.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따라오거든, 학생들이. 원, 왜냐면 좀 전에 배웠잖아. 한지 얼마 안 됐잖아, 원은. 그래서 잘 이해해. 그리고 얘는 점의 이동만 하면 돼. 반지름 안 바뀌니까 너무 쉬워. 하는데 세 번째 뭐라고? 세 번째? 저 친구 이름 뭐라고? 2차 함수. 다른 이름으로는 포물선이라고. 포물선. 2차 함수 포물선. 2차 함수는 왜 이름이 2차 함수야? 누가 2차여서? x가 2차여서. x가 3차면 이름이 뭐겠어? 3차 함수야. 4차면 4차 함수야. 알겠죠?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럼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2차 함수는 폼이 이렇게 생겼어. 맞아.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해? 축이 제일 중요해. 맞아. 축의 방정식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이 축을 대칭으로 이쪽이랑 이쪽이 모양이 어떻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접었을 때 똑같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 그런데 도형의 이동에서는 축에 누가 중요하냐면 축 위에 있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꼭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지점. 얘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다. 얘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다. 꼭지점. 우리 꼭지점 찾는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꼭지점 찾는 거. 2차 함수 나와 이렇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 나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2 나와. 여기서 꼭지점 얼마야? 꼭지점. 0, 마이너스 2야. 꼭지점. 여기 x항이 없잖아. 그럼 축의 방정식이 얼마야? 0인 거죠. 마이너스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마이너스 2a분의 b였는데 이 b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0이야 0. 그죠? x에 0을 넣으면 누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 그게 꼭지점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뭐야? 최소값인 거지.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 네. 그렇게 구했어? 그럼 이 꼭지점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는 거죠. 그럼 꼭지점이 어디로 가? x 플러스 3이 왜 나와? 3,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꼭지점이. 그러면 꼭지점이 이렇게 되고 x 앞에 개수가 안 변하는 거거든요.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안 변해. x 제곱 앞에 개수가 안 변해. 여기 a 값이 안 변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써줘? y는 꼭지점이 3, 마이너스 4인 포물선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꼭지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는데 1학기 때도 한 거고 이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1차 함수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그냥 식에다 대입해서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고, 원의 방정식은 중심을 이동시켜주고 원의 방정식 써주면 되는 거고, 2차 함수는 뭐? 꼭지점을 이동시켜준 다음에 2차 함수 써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또 요렇게도 풀 수 있지만 요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를 두 가지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조금 어렵고 시험에 나오는 건 요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런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네. 넘어가 볼게요. 보기사를 빠르게 해보고 갑시다. 1번 fx, y를 도형의 이동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 다음 도형이 옮겨지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죠. 이렇게 f는 0이 있으면 얘는 도형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 아니라. 그럼 x가 x 플러스 2가 됐어.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가 y 마이너스 3이 됐어. 거꾸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y는 얼마만큼? 3만큼 이동한 거야. 점의 이동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지만 x에다가는 그냥 누구를 넣으면 돼? x 플러스 2, y 대신에 누구를 넣으면 돼? y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2에 x 플러스 2 더하기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쓰고, 2x 더하기 y 4에서 4를 빼는 거니까 는 0 되네요. 이해되죠? 얘는 점이 얼마야? 점이래. 중심이 얼마야? 이거 1. 1,0 반지름은 4인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눈 떠라.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마이너스 2만큼. 원래 1,0이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2 가니까 마이너스 1. y축으로 3 가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쓰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해되죠? 해볼까? x 대신에 얼마를 넣으라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얼마 넣으라고?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똑같죠? 잘못 썼나? 여기가 1인데 2라고 썼죠.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3번. 3번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네. 그죠? 맞죠? 마이너스. x제곱 앞에 마이너스. 위로 볼록해. 축의 방정식이 얼마지? 아니야. 축의 방정식이 얼마죠? 그죠? 1이요, 1. 1 넣으면 1,1이네. 그죠? x축을 얼마만큼 간다고? 마이너스 2. 그러면 x 마이너스 1 될 거고, 얘는 4가 되겠죠. y축을 3만큼 가니까. 요렇게 생기고,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인 식을 쓰면 돼.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꼭지점, 이게 꼭지점이라고 했죠. 여기가 지금 1,1이었는데 x축으로 3만큼 내려오고 x축으로 3만큼과 y축으로 4만큼 올라.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모양이. 그 식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거의 다 했어. 그냥 이거 식을 대입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게 쉬운 방법인데요. 근데 그게 원에서는 중심이 이동하는 거고 포물선에서는 꼭지점이 이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쉽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원 전체를 평행이동할 필요 없이 원의 중심만 평행이동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포물선에서는 포물선의 꼭지점만 평행이동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여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거. 네. 그래서 포물선의 평행이동하여도 모양은 변하지 않아서 2차항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누가 변하지 않는다고? 2차항의 개수가 변하지 않아. 원에서는 누가 변하지 않아? 중심은 변한다니까, 옮기면. 누가 안 변해? 반지름이 안 변한다고, 반지름. 알겠죠? 얘는 반지름이 안 변해. 1차 함수에서는 뭐가 안 변한다고? 기울기가 안 변한다고? 1차에서는 기울기가 안 변해. 알겠죠? 맞지? 작대기가 있어. 작대기를 그냥 옮기기만 해. 그럼 기울기는 안 변할 거 아니야, 그지? 맞지? 서영아, 맞지? 네. 네, 확인 유제. 점 3,1을 1,-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 마이너스 1,-1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죠. 이 x축을 얼마만큼 갔어? 2?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2 가면? 마이너스 3. 얘는 얼마만큼 갔어? 마이너스 3. 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학교 시험에서 뭐 진적광동은 그렇게까지 잘 하진 않지만 오남고처럼 막 자연수계수 구하라고 하고 자꾸 올해도 또 했잖아 그거. 알아? 올해도 또 해가지고 애들 또 틀렸을걸? 한 2개인가 있어. 그 2개인가 3개 있어. 그 문제가. 자연수계수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어쨌든 이거 주어와 수어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얘로 옮기는 거잖아. 얘가 일로 옮겨졌다는 식으로 말을 교묘하게 써. 그래서 헷갈리게, 거꾸로 생각하게 그렇게 내는 문제들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네. 5,-3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a 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5였는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니까 5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3을 또 마이너스 3 가니까 마이너스 4가 이동한 점의 좌표인 거죠. 이동한 점을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x 대신에 5 더하기 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요게 마이너스 9죠.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0 되려면 a는 4여야 되는 거죠. 4. 그죠? 답 맞죠? 밑에 써있죠? 변형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고, 발전 문제 해봅시다. 좌표 평면 위의 점 P가 X, Y인데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하거나 이동하지 않을 건데, 점 P가 7,5에서 출발하여 어떤 점 B에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되었대.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이동한 횟수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점 A가 7,5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비교할 거냐면 y는 2x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x 값이 더 크면, 2x 쪽이 더 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y 값이 더 크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라는 어떤 프로세싱 안에 있는 거야. 그죠? 이해돼요? 그럼 처음에 7,5에 있으니까 x가 얼마야? 7, y는 5죠. 그러면 여기다가 y는 2x에 넣어보는 거야. 그럼 7을 x에다 넣으면 14고 5를 여기다 넣으니까 어느 쪽이 더 커? 이쪽이 더 크죠? 이해돼요? 에이, 자면 안 돼.
여기다 넣어. 27에 14고 여기다 넣으면 5잖아. 그러니까 14가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니까 x가 더 커. x가 크면 여기 나를 하는 거잖아. 나. 그럼 얼마만큼 이동해?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 그러면 한 차례 하면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6,5로 가는 거죠. 그럼 6이 12, 5랑 비교하면 여전히 이쪽이 크지. 그럼 다시 얼마가 돼? 5,5가 돼. 그러면 2, 5, 10이고 여기는 5니까 여전히 크죠? 그럼 또 얼마가 돼? 4,5가 되겠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씩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4 넣으면 2, 4, 8이고 5니까 여기 돼, 안 돼? 여전히 이쪽이 크니까 3,5로 가겠네. 그럼 2, 3은 6이고 여전히 어때? 크니까 2,5가 되겠죠. 그럼 2는 얼마가 돼? 4 되지. 5가 더 크네? 그러면 다를 하는 거죠, 이제. y가 더 크니까. 얘를 다시 해. 그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대. 2,3이 되네. 2,3 여기다 넣으면 2,4가 되는 거죠. 미안해요. 2는 4고 y랑 똑같지, 둘이. 그죠? 그럼 여기에 있으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거 몇 번 한 거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한 거죠, 6번. 맞아요? 답이 6번 맞아요?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고,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규칙으로 학교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야 다리야. 확인 유제.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x축 방향으로, 직선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지났으면 x 대신에 얼마를 넣는다고요? x 대신에 x 빼기 a를 넣는다고요. 그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가면 자꾸 막 눈에 들어와? 어딨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거기 있다. 마술하는 거 같지. 어떻게? 어디 갔어? 네, 계속 해볼게요. 더하기 2y 더하기 9는 0이에요. y축으로는 뭐 없으니까.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대? 원점을 지난대, 원점.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0,0을 대입해 봐자. x에 0, y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9가 얼마가 돼야 돼? 0. a는 얼마? 3.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또 더할 때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이게 직선이라고 하는 건 식이죠, 식. 도형이라고, 도형. 도형의 이동은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빼주는 거야. 왜냐고 물어보는 걸 설명하지 않았어, 사실.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갔어.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 거기 앞에 잘 써있는데 너무 복잡해. 식에서는 이걸 거꾸로 써야지 점에서 이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 식에선 거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능력 넣으면 네? 는 0이 나오면 빼요. 네. 는 0이 나오면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이 나오면 이렇게. 알겠죠? 그거 나중에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한번 해줄게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일단은. 봐봐. 이것도 다시 식이죠? 맞죠? 이것도 다시 식이야?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대. 그럼 x 대신에 얼마를 써? x-3을 넣는 거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4. 그러니까 x 대신에 x-3이라고 쓰시고 y 대신에 y 플러스 4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됐대. 그럼 써. y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에 x-3 더하기 n이 됐고, y는 마이너스 2x고 여기 6인데 넘어가면 2가 맞나요? 그죠? 2 더하기 n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해되나요? 여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n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었어 라고 해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변형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발전. 원점과 두 점에 대하여 OA, OC를 두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 OABC라는 애가 있었는데 평행이동해서 O가 O', A가 A' 뭐 이렇게 됐대. 점 B의 좌표, B''의 좌표가 7,4래. 그럼 B점의 좌표는 지금 얼마야? B점의 좌표 얼마게요? 2,1이겠죠. 얘가 2,1이었어. 얘가 7,4가 됐어. X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5만큼. Y축으로는 3만큼 이동한 거야. 이때 뭐라 그랬냐면 A-C''의 방정식은 A-C'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있대. 이렇게. 걔는 요렇게 생겼었대. 그럴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해보지. 그럼 봐봐. A-C' 방정식이라는 건 원래 이 직선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 A-C'에 이렇게 있었겠지. 이 직선이 어떻게 된 거야? 이쪽으로 이만큼 간 거죠. X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간 거죠. 그럼 A점의 좌표는 얼마인데? A점의 좌표 2,0이고 C점의 좌표는 0,1이죠. 맞죠? 그럼 이런 게 있었다고. X 밑에 뭐? X절편 더하기 Y 밑에 Y절편은 1이라는 게 있었다고. 맞지? 있었지 이거. 이 직선의 방정식 설명할 때 4가지 할 때 맨 마지막에 맨날 있었단 말이야. 너네가 기억을 안 한 거지. 여기다 2씩 곱해요. 그러면 X 더하기 2Y는 2가 돼요. 지금 요거 쓴 거 이거 외워야 돼. 직선의 방정식 되게 많이 나와. X 밑에다가 뭘 써? X절편을 써. 왜냐면 X축이랑 만난 2,0이 X절편이잖아. Y 밑에다 뭘 써? Y절편을 써. 0,1이 Y절편이잖아. 그럼 는 1이라는 게 중요해. 이 직선이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이 직선이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5만큼. 그러면 X-5. Y축으로 얼마만큼 가? 3만큼. 그럼 Y-3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2Y고요. 여기 마이너스 6인데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었어. 그럼 마이너스 11인데 얘가 넘어오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3이 돼. 는요. 맞아요? 2, 3은 마이너스 6이고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었어.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1인데 얘가 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3이 된다. 그죠? 얘가 얘야.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3이야. 둘이 뭐 하래? 빼래. 그럼 답은 14가 정답이 되겠죠. 네, 요런 문제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사영아 너무 졸려? 왜? 안 잤어? 잤어? 네, 원의 방정식. 원은 뭘 생각하면 좋다고? 중심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안 변하고 중심은 바뀌어요. 그럼 문제 봅시다. 첫 번째,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런 원이랑 일치했대. 봐봐, 이렇게 생긴 원이 있었어. 이렇게 생긴 원이 된 거야. 어? 뭐는 안 변한다고? 반지름. 그럼 C가 얼마야? 4. C가 4야.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어? 여기 4니까 여긴 4야. 변하지 않아. 얘는 도형에 이동해도 찌그러지거나 늘어나지 않아. 알겠죠? 그러면 얘는 중심이 얼마였지? A, B였죠. 얘는 중심이 얼마가 된 거야? 0,0이 된 거야. 그런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대?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대? 마이너스 1. 그럼 원래 얼마였어야 0 돼? 4. 그럼 A는 4. 원래 얼마였어야 0 돼? B는 1. C는 4. 다 더하면 얼마? 9가 되는 거죠. 네. 원은 중심을 봐주면 된다. 원은 중심을 봐주면 된다. 변형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발전 989. 천천히 읽어봅시다. 원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원래 중심 얼마였죠? 반지름은요? 반지름은 5였어. 그런데 X축, 와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마음이 완전히, 아니야.
요새 일이 잘 안 풀려. 어쩔 수 없어. 원래 0,0이었는데 그러면 x축으로 2만큼 가니까 얼마 돼? 2, y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마이너스 2니까 중심이 2, 마이너스 2가 됐겠죠. 반지름은 얼마였어? 반지름 5였어. 그런데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랑 원이 뭐 했대? 만났대. 요렇게 만난 거네, 요렇게. 얘가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1은 0이야. 그럴 때 요 a, b 사이에 뭘 구하재? 거리를 구하래. 그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일단 연립 아니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럼 점이 얼마였어? 2, 마이너스 2.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야. 루트 3, 3은 9, 4, 4, 16 분의 2, 3은 6 더하기 2, 4, 8 더하기 1 절대값이네요. 5분의 다 더하면 얼마죠? 15인가요? 3이네. 요 거리가 3이야. 그러면 이 거리는 얼마야? 이 거리? 이 거리 얼마죠? 5. 그죠? 반지름이잖아. 여기 3이야. 여기 5야. 여기 얼마야? 2? 2, 3, 5야? 여기 3, 4, 5잖아. 3, 4, 5. 그지? 여기 4야, 4. 이쪽도 얼마야? 이쪽도 4죠. 그럼 둘이 더하니까 얼마? 8이 답이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야, 지금 봐봐. 이 문제에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뭐야? 평행이동이야. 도형의 이동. 그치? 평행이동을 했어. 그럼 맨 처음에 여기 원과까지만 도형의 이동이지. 그 다음은 그냥 뭐야? 그냥 원의 방정식이지. 그리고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죠? 그 다음 피타고라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다음 시험 범위에 도형의 이동이 들어가. 근데 그 앞에 있는 거 싹 다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싹 다 들어가는 거. 그러면 망했어. 그치? 두 번째 해봅시다. 원과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원의 공통현의 길이가 2일 때. 똑같은 문제야 이거. 아까랑. 그럼 이거 볼게요. 중심 얼마죠? 2, 마이너스 3 하고 9가 넘어가는데 여기 9가 있었어. 그러니까 반지름이 2야. 돼요? 이렇게 빠르게 안 되죠? 9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 제곱 더할 거 아니야? 더하기 4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죠. 지워져서 얘가 나온다고. 되죠? 근데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간대? x축으로 a만큼. 그러면 중심이 2 더하기 a가 돼. y축으로 2만큼 갈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반지름은 여전히 2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원이 두 개 이렇게 있는 거야. 하나, 두 개 있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안 생겼어. 그냥 할 수 없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네. 플러스로 네, 그냥 플러스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가 양수든 음수든 어쨌든 더해주는 거니까 점에서는 a만큼. 여기가 2,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2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에요. 반지름 길이는 여전히 둘이 똑같고요. 공통현의 길이가 뭐냐면 여기야, 요거. 요 길이가 얼마였대? 2였대. 되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요 길이? 2. 여기도 2야, 여기도 2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지?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이죠. 여기가 루트 3이야, 루트 3. 그래서 1대 2대 루트 3이어야 이 길이가 수직이 되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누구를 알아야 돼? 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돼. 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지? 공통현의 방정식? 아니, 몰라?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하냐면 이 원의 방정식에서 요 원의 방정식을 빼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와. 이 원의 방정식에서 요 원의 방정식을 빼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알겠죠? 요새 잘 안 나와가지고 시험 공부할 때 안 했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저걸 두 개를 빼면 돼. 그럼 일단 써볼게. 써보면 되나요? 써서 할 수 있나요? 식을 다 써야 되잖아요 어차피. 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9는 0이랑 누가 오냐면 x 대신에 얼마가 와? x 플러스 얘가 오는 거죠 얘가. 근데 이렇게 써도 그냥 쓸게요. x 더하기 a에 x 빼기 a가 되죠. x축으로 a만큼 왔으니까. 이제 식이니까 x축으로 a만큼 갔어. 식이야 식. 그러면 x 빼기 a를 쓰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y축으로는 얼마만큼 갔대? 2만큼. 그럼 y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에 x 빼기 a 더하기 6에 y 빼기 2 더하기 9는 0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둘이 빼는 거야. 변변 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그게 얘야. 알겠죠? 이해돼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돼. 근데 여기를 정리해야지 뺄 수 있겠지, 그치? 너무 더럽다. 근데 하고 싶지 않다.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마이너스 4x 더하기 4a 더하기 6y 마이너스 12 더하기 9는 0이야. 그럼 좋아요. 잘 찾았어요. 원래 있던 애들 다 지워요.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4x도 있었고요. 누구도 있었죠? 6y도 있었고 9도 있었어요. 다 지워줘요. 남는 애들을 잘 써보면 이제 돼요.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숫자가 있는 게 4랑 10이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a 이렇게 남네. 네, 이게 는 0. 요게 요 직선의 방정식이야. 공통현의 방정식.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이쁘게 써보면요. 2로 얘 때문에 안 돼. 2로 약분이 또. 그냥 플러스로만 바꿀게요. 2ax 플러스 4y 더하기 a제곱 플러스로 바꾸는 거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은 0이 돼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여야 된다고? 루트 3이어야 되는 거죠. 직선과 점 사이 거리가 루트 3. 여기서도 똑같지 않을까? 여기가 2니까 이 점과 여기 사이도 거리가 루트 3이겠죠. 여기는 1이니까 똑같이. 그죠? 그래서 점을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3이야 라고 해서 구하시면 돼요. 아우 귀찮은 문제. 해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 여기 개수 제곱 4a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 제곱 16에 루트 씌운 것이 분의 얘네들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4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 절대값 얘가 루트 3이야 가 되는 거야. 4a 사이 죽고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이 루트 4, 3, 12 a 제곱 더하기 3, 6, 3, 18, 3, 1은 3 48 이렇게 되겠죠. 계산이 맞아요? 4, 3, 12 마이너스 4 그죠?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여라. 오, 복잡해지는데. 양변 제곱하면 a 4제곱 더하기 8a제곱 더하기 16은 12a제곱 더하기 48이고요. 여기로 넘어오면 a 4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16 빼면 얼마인가요? 32 0이 되고요. 4, 8, 30이야. 그죠? 4, 8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이랑 a제곱 플러스 4는 0이고 실근은 여기서만 나오죠. 맞아요? 여기서 허근 나오잖아. 루트가 아니죠. 뿔마 2i가 나오죠. 여기서는 뿔마 2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a 값의 곱은 얼마로 나와 답이? 마이너스 8로 나와요? 맞아? 답 거기 써 있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8이에요. 발전 문제여서 조금 어렵습니다. 대칭이동 하지도 못하겠네. 아니야, 할 수 있어. 포물선의 평행이동입니다. 포물선. 포물선은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누가? 축방에서 꼭지점을 찾아야 된다. 꼭지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x축과 접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고요. 축의 방정식 얼마지? 1, 그죠? 그럼 1 넣으면 1,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a지. 그럼 a 마이너스 1이지. 얘가 꼭지점이었지. 근데 얘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대?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1,a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니까. 맞아요? 점에서는 그냥 뭐 하면 된다고? 더하면 된다고? 근데 얘가 뭐 했대? x축에 접했대. x축에 접하면 누가 0이지? x축에 접하면 누가 0이지? x축에 이렇게 접했어. 누가 0이야? y가 0, 얘가 0이야. a는 얼마야? a는 5야. 그죠? x축에 접하면 a, b, a, 0 형태가 되는 거죠. x축에 접하면 y가 0이 된다고. x축에 접하면 y가 0이 된다고. x축에 접하면 y가 0이 된다고. 알겠죠? 발전 문제. 좌표 평면에서 포물선이 포물선으로 옮겨지는 평행이동에 의해 얘가 얘로 옮겨진다. L과 L 다시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D제곱의 값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고요. 뭘 보자고? 포물선 나오면 뭘 보자고? 꼭지점. 얘는 꼭지점 얼마게? 1, 마이너스 1이죠. 오씨, 많이 늘었어. 이제 거미 없잖아. 물렸어? 어? 거미 안 물거든요. 어? 방사하는 게 픽폭됐어? 그래? 아니야, 거미한테 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걔가 픽폭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거미가 DNA가 조작된 거잖아. 아니야? 조작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그건. 근데 왜 손목에서 나와? 어? 근데 왜 거미 주인이 손목에서 나와요? 모르지 그건 내가. 입에서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 얘는 꼭지점 얼마야? 얘는 꼭지점. 얘는 꼭지점 얼마야? 꼭지점. 착 하면 얼마야? 얼마? 6, 6 넣으시면 6, 6에 36 마이너스 72 더하기 30이거든요? 맞죠? 그럼 여기 둘이 더하면 66인가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그죠?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x축으로 어? 1이 6이 돼서 x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5. y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마이너스 5만큼 갔죠.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갔죠. 이 직선이 요런 평행이동을 한대. 그럼 x 대신에 얼마를 낸다고? x 빼기 5 y 더하기 5 는요 x 마이너스 2y 구요. 여기 둘이 더하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5는 0. 이 직선이랑 x 마이너스 2y는 0. 이 두 직선 사이 얘가 L이었고 얘가 L 다시였어요.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점과 직선 사이처럼 하는데 요 상수만 뭐 해주면 돼? 위에서 빼주면 돼. 다시 보시면 루트 x 앞의 개수 얼마예요? 1, y 앞의 개수 4분의 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5 있고 여기는 얼마 있어? 0이 있지.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얼마야? 15. 그럼 위에다 15를 쓰면 된다고 이렇게. 밑에 얼만데? 루트 5 얘는 그걸 뭐 하래? 제곱하래. 그럼 루트 5 제곱하면 5고요. 15 제곱하면 15 곱하기 15. 5로 약분하면 3. 둘이 곱하면 45가 정답입니다. 맞아, 225. 15 곱하기 15. 네, 5분만 쉬었다가 대칭 이동합시다. 네, 대칭 이동할게요. 네, 대칭 이동이 평행 이동보다는 조금 더 쉬운데 어려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요. 대칭 이동 일단 볼게요. 1,3이라는 점이 있었다고 칠게요. 얘가 x축이에요. 얘가 y축이에요. 1,3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나요? 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접겠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넘어와, 접어져 이쪽으로. 일로 넘어오면 얘가 얼마가 돼? 1,-3이 돼요. 아, x축 대칭을 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더라? y의 부호가 바뀌더라 라는 거예요. x축 대칭을 하면 y의 부호가 바뀌더라.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해요. 이걸 기준으로 이쪽으로 접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가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3이 돼요. y축 대칭을 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더라? x의 부호가 바뀌죠. x의 부호가. 얘는 원점이라는 친구예요. 원점에 대해서 얘를 대칭해요. 그럼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오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3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를 x축 얘를 더 내려야 되네. 그림을 맞추려면. 얘를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 대칭이라는 거. 얘네 둘을 한꺼번에 하는 게 원점 대칭이에요. 얘네 둘을 한꺼번에 하는 게 뭐라고? 원점 대칭. 누구의 부호를 바꾼다고? x, y 둘 다 바꿔주시는 겁니다.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고요. 누가 있냐면요. 우리에게 yx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얘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포지션을 갖는 친구예요. 우리 수학과 배울 때 얘기해 줄게요. 이 yx에 대해서 얘를 대칭합니다. 이렇게. yx에 대해서 대칭하면 얘가 어디로 오냐면 3,1로 와요. 3,1. yx 그리신 다음에 접어 보면 돼요. 3,1로 와요. 왜냐면 얘네들의 중점이 yx 위에 있으려면 얘랑 더해서 똑같은 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x,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그게 yx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뭐 한다고? x랑 y의 자리를 바꿔. 자리를 체인지합니다. 알겠죠? 이게 나중에 역함수라는 것으로 배우게 됩니다. 역함수. 역하다고? 그 다음에 이런 책에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y는 마이너스 x라는 친구도 있고요. 걔는 이렇게 생겼어요. y는 마이너스 x. 얘를 여기다가 대칭하면 이 위에서 했던 모든 걸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x, y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x랑 y가 있는데 자리도 바꾸고 뭐해? 부호도 바꾸면 돼. 알겠죠? 자리 부호 모두 바꿉니다. 그러니까 원래 1,3 있었죠?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하면 누가 되겠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부호 자리 동시에 바꾸는다. 아시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예, 점에 대한 대칭, 이때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 한다. 직선에 대하면 대칭축이라고 한다. 뭐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응점, 대칭에 위치하고 있는 두 직선을 대응하면 뭐 대응점이라고. 별로 안 중요해. X축의 대칭 이동하면 누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어.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어. 원점 대칭하면 누가 바뀌어? 둘 다 바뀌어.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자리를 바꿔. X, Y 자리를 바꿔. 알겠죠? 여기 밑에 뭐 써놔야겠어? Y는 마이너스 X 하면 뭐 바뀌어? X, Y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생기겠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자리 부호 동시에 바뀐다. 도형의 대칭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이 있잖아. 식에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를 바꾸고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를 바꾸고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꾸고 Y는 X 대칭하면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돼요. 식에서도 똑같습니다. 설명한 거 다 있고요. 이게 그거고요. 뭐죠 이거? 보기 1번 마이너스 1,3을 대칭 이동한 좌표를 구해보재. X축 대칭하면 누구 바꾼다고? Y.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Y축 대칭하면 누구? X 1,3. 원점 대칭하면 누구? 둘 다 바꿔. Y는 X 하면 Y는 X 대칭하면 자리를 바꿔. 알겠죠? X 하면 반대, Y 하면 반대, 원점 하면 둘 다. Y는 X 하면 자리를 바꿔. 알겠죠? 요것만 일단 외우시면 간단합니다. 식으로 등장해요. 식으로 이렇게. X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를 바꾼다고? Y. 그럼 X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0이 돼요. Y 앞에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X축 대칭. Y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를 바꿔요? X의 부호를 바꿔. 마이너스 X 더하기 4Y. 원점 하면 둘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0. Y는 X 하면 어떻게 한다고? Y는 X 하면 자리를 바꾸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죠? 4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이 돼요. 원 나왔어. 원은 뭐만 보자 그랬지? 중심이 얼만데? 마이너스 3,2. 반지름 변해 안 변해? 그럼 X축 대칭하면 중심이 어디로 가 있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 반지름 안 변하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이거 쓰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고? Y의 부호를 바꾸잖아. 근데 Y 여기다 마이너스 하에서 제곱하나 이걸 여기를 플러스해서 제곱하나 어때? 똑같으니까 얘가 바뀌는 거야. 얘가. 이해되죠? 그러면 Y축 대칭하면 누가 바뀌겠어? X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는 거죠. 알겠죠? 중심만 보는 거기 때문에 중심의 부호를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똑같이. 그럼 원점은 똑같겠죠? X 더하기 3이 아니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Y는 X 하면 어떻게 돼? 자리를 바꿔. 그러니까 X한테 누가 와? 마이너스 2가 와. Y한테 누가 가? 3이 가. 알겠죠? 점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니까 얘네가 바뀌어주면 돼요. X, Y는 그대로 있고 뒤에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부호를 먹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어려운 거야. 이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시면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1,3이 있었어. 여기에 3, 마이너스 2가 있었다고 치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생겨나는 점이 있대. 얘는 얼마일까?를 물어보는 거야. 여태까지는 축 혹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잖아. 이번에는 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거야. 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찍었어. 그럼 이 거리랑 이 거리는 어때? 같겠죠.
그러면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C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점 B는 A와 C의 뭐라고 말할 수 있지? 중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 중점. 맞아? 그럼 얘 어떤 애랑 얘 어떤 애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니까 얘가 6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면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야? 5인 거야.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뭘 이용해서 풀면 돼?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점을 이용해서 풉니다. 여기에 식이 이렇게 등장하거든? 이거 쉬워요? 아니요. 그냥 외울 필요 없다. 중점으로 풀면 된다. 일단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줄게. 여기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줄게. 사실 엄마. 어? 서준 엄마라고? 별로 안 좋아해. 이게 왜, 이 식이 왜 나왔는지 알려줄게. 근데 저 식을 외울 필요 없다는 걸 알려줄게. 여기에 있는 식을 얘에 대해서 대칭한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뭐야? 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뭐야? 그게 A인 거지. 그러면 2에 X 더하기 X-가 A야. 2에 Y 더하기 Y-가 B야. 근데 우린 지금 뭐가 궁금했냐면 X-가 궁금하지. 그럼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 X-는 2A-X고 Y-는 2B-Y야.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그런데 이걸 외우잖아. 그러면 누가 X고 누가 A인지를 너무나 헷갈려해. 쌤이 다 해봤어. 몇 년 전 애들한테 다 트라이 해봤거든. 근데 이걸 막 거꾸로 써. 여기 이렇게 여기가 XY, 여기 AB, 여기 A 콤마 다시 해야 되는데 막 거꾸로 써. 그래서 막 계속 헷갈려서 계속 틀려. 그래서 아, 그렇게 가르치면 못하는구나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나중에 공식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 공식을 써야 되는 순간에. 근데 공식을 이렇게 유도한 거야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때 다 쓸 수 있습니다. 됐고요. 문제가 많네. 보기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왜 그래? 2번, 3번만 해볼게요. 2번, 3번만. 3x-y 플러스 2는 0이라는 점을 2,3에, 직선이 이렇게 있대? 얘를 뭐에 대해서? 2,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 얘를 여기에 대칭하면 이렇게 된 직선이 나올 거야. 이렇게. 알겠죠? 첫 번째 방법은 여기에 있는 아무런 점이나 하나 구합니다. 이것도 되게 못하는데 여러분이 대부분 이걸 y눈으로 고칠게. 그럼 얘는 0,2라는 점을 지나가지. 여기 0,2라는 점을 찾아. 이렇게. 오케이? 이해돼요? 1,5라는 점도 지나가? 0,2를 밑에다 써야겠군. 그럼 점이 두 개 있죠. 이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시킵니다. 이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시켜? 그럼 얘네들의 중점이 얘라 그랬죠. 그럼 이거 4, 6이라고 하면 0이랑 얼마랑 더해야? 4랑 더해야. 2랑 얼마랑 더해야? 4랑 더해야 6이 되는 거죠. 얘랑 더해서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니까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야. 그럼 더했을 때 4여면 되잖아. 이해되죠? 2랑 4랑 더해서 6이니까 반으로 나누는 게 얘야. 중점. 안 이쁘지만 이렇게 길이가 똑같다고. 다시 요렇게 해도 여기 또 점이 생기겠죠. 1이 될 거야. 그럼 여기 3이 있어야 되고 5가 될 거야. 그럼 여기 1이 있어야 되겠죠. 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얘야. 얘랑 더해서 6이 되면 돼. 그래서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돼. 그럼 4에서 3 빼면 얼마지, 기울기? 1. 4에서 1 빼면 3. 기울기 변해, 안 변해? 똑같지. 그러니까 두 개 구해서 해도 되지만 그냥 하나만 구해. 여기다 4 넣었을 때 4 나오고 싶대. 그럼 여기 얼마 빼주면 돼? 4 넣었을 때 4 나오고 싶대. 아니면 3 넣었을 때 1 나오고 싶대. 얼마 빼주면 되냐고.
8 빼주면 돼. 맞아. 그래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걸로 기억하고 우린 넘어갑시다. 5번 점 P를 점 A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5,4라고 할 때 A, B의 좌표를 구해보자. P가 있대. P가 있대. 읽을 수 있지? P가 있대. P가 얼마래? 1,-1에 A가 있대. A, B래. 대칭 이동하면 누가 된대? 5,4가 된대. 그럼 얘네 둘 입장에서 뭐라고? 중점.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3. 얘네 둘이 더하면 1. 끝. 맞지 않아? 3,1이 답이야. 어렵지 않죠? 보기 6번입니다. 4,3을 x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좌표 평면을 그려볼게요. 4,3이라는 점이 있대요. 여기 x는 1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x는 1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몇 칸이야? 3칸. 그지? x는 1이니까 얘가 3칸이야. 그럼 여기 대칭시키면 이쪽으로도 몇 칸 가야 돼? 그럼 1에서 3칸 절로 가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죠. y좌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마이너스 2,3이 1번의 답이에요. 2번 3,2라는 점이 있대요. 얘를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3,2니까 여기 몇 칸이에요? 예? 3칸이죠. 3칸. 여기 2, 여기 1이니까 3칸. 여기서 3칸 더 가면 얼마, 누가 있어? 마이너스 4가 있죠. 3칸 더 가니까. x값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어디가 어려워? 마이너스 1까지 얘네 둘이 거리를 구한다고. 3칸이라고. 여기서 3칸 내려가면 된다고. x는 변하지 않는다고. 네, 4번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내볼 건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지금까지 하는 건 점에 대해서 대칭하고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했잖아. 얘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야. 점이 있대. 점이 있어. 직선이 있어. 얘를 여기다 대칭해. 그럼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럼 이 거리랑 이 거리는 어때? 그럼 이 직선 위에 얘네 둘의 중점이 있는 거네. 중점. 얘랑 얘는 어떻게 만날까? 수직으로 만나겠죠. 이거 뭐야?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 시험에서 했던 수직 이등분선 문제가 다시 여기서 등장합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무슨 말이겠죠? 점에 대한 직선에 대한 점의 대칭에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쭉 훑어보시면 되는데, 중점 조건 이용하고요. 그 다음 뭐 이용한대요? 수직 조건 이동한대요. 중점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뭐였다고? 수직 이등분선 문제였다고. 그거랑 똑같이 푸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점에 대한 기울기 구하셔가지고 이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수직 조건 이용하고, 얘네들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직선 L 위에 있다.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거 연립해서 x, y 구해주셔서 다 하면 답이 나옵니다. 라는 문제고요. 근데 이거 도형의 이동 이용해서 푸는 문제로 등장할 거거든요. 그리고 설명이고요. 근데 이거는 배웠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어떻게 한다고?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 그러니까 얘는 2,-3이고 얘는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꿀 거니까 2랑 3이 자리를 일단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3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죠. 그죠? 이게 y는 x 대칭이고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되니까 누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를 먹냐면 여기 뭐야? 이 1이 마이너스를 최종적으로 먹으면서 끝나.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해되죠? 이해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마음을 열고 x, y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꾸는구나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y는 x 플러스 a에 대해서 하면 자리 바꾸고 a를 여기 더하고 빼주시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여기 하면 여기 이거 외우시면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할 거고 프린트 줄게요.